자, 교재 301페이지에 보면 조적식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다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자가 쌓을 적자입니다. 쌓아 올린다는 거죠. 벽돌을 쌓아 올리면 벽돌 구조고, 블록을 쌓아 올리면 블록 구조고, 돌 쌓아 올리면 돌 구조, 이렇게 부르는 거죠. 기본적으로 조적식 구조라는 걸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겠죠. 우리 주택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단순한 형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건축물, 우리 사람이 들어가서 생활하는 공간인데 공간을 막아야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벽돌이라는 것은 간단히 그리면 이런 거죠. 다 아실 거고 주변에서 늘 봤던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인문반이니까 혹시라도 기초가 부족하신 분을 위해서 설명하면 벽돌이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갖다 우리가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이. 그리고 이 길이가 190이라고 하죠. 우리 건축에서는 밀리미터 단위를 쓰니까 이게 190mm면 우리 익숙한 치수는 센티미터잖아요. 그럼 여기다 공을 하나 빼면 이게 센치가 되는 거예요. 19cm다 이거지. 우리가 손을 이렇게 가볍게 피면 20cm거든요.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갖다 우리가 너비라고 부릅니다. 너비라고 부르고 요건 90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센치라 하면 9cm다 이런 얘기죠. 요거 인체공학적으로 이 손바닥을 폈을 때 요 폭이 보통 10cm입니다.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두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두께. 두께는 57입니다. 센치라면 5.7cm예요. 미리하면 57mm고 이런 걸 갖다가 여기다 쌓아 올린다는 거죠. 이렇게 쌓아 올린데 여러분들 우리 돌 같은 거 산행하다 보면 돌들을 쌓아 올려서 석탑을 만들잖아요. 근데 돌을 잘 쌓아서 빗대면서 하면 튼튼한데 예를 들어 큰 힘이 가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쌓아 올리면 무너지기 쉬우니까 접착제를 이용해요. 사실 이 접착제라는 건 모르타르라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쌓아 올릴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엇갈려서 이렇게 쌓아 올려요. 쌓아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예를 든다면 이렇게 지우개가 있는데 이렇게 서로 요 사이에다가 모르타르라는 접착제를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게 조적식인데 위에서 내리누르는 수지가 중엔 굉장히 강해요. 근데 옆에서 밀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옆에서 미는 걸 수평하중이라고 하는데 많이 쓰이는 용어는 횡력이라는 단어로 많이 써요. 우리가 옛날 학교 다닐 때 보면 오열 종대, 오열 횡대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다가 쌓아 올리는데 요 사이에 좀 확대시켜 보면 벽돌이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다 모르타르라는 걸 넣는다는 거야. 요게 모르타르라는 건데 이게 모르타르가 뭐가 들어간 거냐면 시멘트하고요. 물하고 그 다음에 모래하고 이렇게 섞어서 만든 거야. 이게 접착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또 이렇게 벽돌을 쌓아 올린다는 거죠. 또 여기다 모르타르 넣고 또 쌓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쌓아 올려서 하나의 건물을 만든다는 거죠. 주택을 만들 수도 있고 사무실을 만들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무슨 구조다? 조적식 구조다. 그러면 만약에 벽돌로 쌓았다 그러면 벽돌 구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벽돌 구조. 근데 블럭이라는 것도 있어요. 블럭은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봤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요즘은 좀 보기 드물지만 어쨌든 요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여기 구멍이 뚫려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길이라고 하는데 이 길이는 390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높이라고 하는데 190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너비라고 하는데 100도 있고
150도 있고 190도 있어요. 사람 모습이 조금씩 다르듯이 사이즈 약간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는데 제가 그래요. 쓰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가만히 내가 그렇잖아요. 가만히 잘 들으면 잘 보면 내가 이해시켜줘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시험 때까지 사람의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지나면 잃어버리고 하는데 내가 그림으로 기 때문에 오랫동안 머릿속에 각인을 시킬 거야. 그러니까 잘 듣고만 있어도 머릿속에 착착 차곡차곡 정리가 돼요. 그리고 힘들게 공부 안 해도 내가 원하는 점수를 맞춰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날 믿고 여기에 보면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기본서가 아닌 인문서 아닌 기본서 문제풀이 통해서 여러분들 걸 완벽히 내가 소화시켜 드릴 거다. 근데 정리하고 손가락 갖고 힘들지 마시고 그냥 나중에 가면 이런 거 애울 필요 없어. 그냥 다 아는 거야. 정말 중요한 거 모르는 것만 그거만 적을 거야. 그것도 내가 선별해 줄 거야. 별표 곱하기 100. 별표 또는 밑줄 다 해준다. 날 믿어라. 그러면 이런 블럭을 쌓아서 이런 여기에다가 이런 벽돌 쌓으면 벽돌 구조하면 이런 블럭을 쌓아서 집을 만들었다. 그러면 블럭 구조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 구조 그러면 돌을 쌓으렸다는 거지. 돌이 보면요. 자연석을 예를 든다면 이렇게 이런 자연석이 있으면 여기다가 어떻게 모르타르 넣고 또 자연석을 이렇게 쌓아 올려요. 근데 이 돌은 무겁거든요. 무겁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모르타르가 밖으로 삐져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이렇게 꼬짐촉을 둬요. 이게 나무가 될 수도 있고요. 요게 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납. 그리고 요 사이에 이제 모르타르를 채워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다가 또 두고 이게 쐐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요게 명칭이 뭐라고요? 쐐기. 굳이 애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쐐기라는 걸 대고 몰아치고 또 돌을 쌓더라.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돌을 쌓아 올려서 건물을 만들었으니까 돌구조. 이 돌자가 돌석자를 써서 석구조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우리 돌석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조적식 구조에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쌓아 올렸으니까 위에서 내린 우르는 수직 하하 중에는 아주 강해요. 옆에서 미는 걸 갖다 우리가 수평하중이라고 하는데 수평하중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거보다는 주로 많이 쓰이는 용어가 횡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횡력에 취약합니다. 이런 기본 지식을 가지고 교재로 한번 가보자는 거야. 이 교재 301페이지에 보면 맨 처음에 벽돌 구조의 특성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도표의 장단점이 나와 있잖아요. 한번 보자고요. 내화 내구적이다. 그러면 이게 점이 찍어 있잖아요. 내화적이고 내구적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내화적이다 그러면 불에 강하다 이런 뜻인 겁니다. 여러분들 나무는 불에 잘 타잖아요. 근데 이 벽돌이나 블록이나 돌은 불에 안 탄다는 거죠. 그래서 내화적이다. 또 그럼 뒤에 내구적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내구적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튼튼하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튼튼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명이 길어지겠죠.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장점이라는 거죠. 두 번째 보면 방한방서적이다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우리 남자들은 다 군대 갔다 와서 알 거야. 군대 가면 겨울철에 방한복이라는 거 입잖아요. 추우니까. 저는 강원도 철원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5군단 포병 중에 101포대라는 곳에서 생활을 했어요. 원래 하나상공 주특기가 돼가지고 포병이 있는데 일병 때까지 병기계에서 소총 닦고 포대장 권총 닦아주고 이랬어요. 상병 되다 보니까 서무기 맡아서 행정을 받는데 어쨌든 간에 겨울에 추워요. 요즘은 안 그런다 그러거든. 원래 겨울철에 1시간 동안 보초를 쓰는데 옛날에는 고참들이 안 나와요. 2-3시간씩 서요. 그럼 들어가 보면 내부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라면 끓여서 라면 좀 줘요. 소주도 한 잔. 그때는 술도 먹을 수 있었거든요.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추우니까 춥지 말라고 옷을 입잖아요. 두툼한 거. 그죠? 털 달린 거. 그걸 방한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방한이라는 뜻이 어떻게? 한이라는 게 춥다는 거잖아.
추위를 방지한다. 이게 방한 저기다. 그 다음에 방서는 우리 여름에 더우면 어떻게 해요? 피서 가죠. 저도 사실은 원래 제가 금요일 날이 수업이잖아요. 오늘도 금요일이고. 예, 어서 오세요. 사실 이 전주에 우리 가족이 5명인데요. 저하고 우리 안사람, 그리고 큰딸, 둘째딸, 막내 아들. 근데 이렇게 5명인데 가족 여행을 갖다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식구가 5이니까 날짜 맞추기 어려요. 그래서 외국 못 가고 이제 강원도 쪽을 쭉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피서라는 게 더위를 피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방서적이다는 얘기는 뭐야? 더위를 방지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추위에도 강하고 더위에도 강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방한 방서적이라는 건. 왜? 여기 보시면요. 이게 벽돌이잖아요. 이게 벽돌 쌓아서 건물 짓잖아요. 여기가 바깥쪽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긴 실내 쪽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두께가 두꺼우니까 열이 잘 통과가 안 돼요. 열이 통과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방한적이다, 방서적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은 듣고 내가 설명을 듣고 이해만 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건 이해다. 암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면 외우지 않아도 돼.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외관이 장중미려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요즘에 그 옛날에는 화성, 수원 화성 같은 돌을 싸서 성을 쌓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돌을 싸서 건물을 지면요. 돌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요즘에 순수한 이런 돌 구조를 안 써요. 요즘 어떻게 쓰냐면요. 요즘 돌 구조는요. 여기다 콘크리트를 이렇게 쳐요. 여기에다가 철근 콘크리트라는 건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 치고 여기다가 앙카볼트라는 걸 묻어요. 나중엔 자세히 그림을 그려드릴 거야. 나중에 자세하게. 어쨌든 그리고 돌이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 이 돌 중에 화강암이라는 돌이 있어요. 이 화강암은 크게 그냥 들어만 보세요. 나중에 자세히 할 거니까 돌을 크게 3가지로 나눠. 화성암, 수성암, 변성암. 근데 이것도 돌도 수백 가지로 나눠지는데 어쨌든 화성암은 어떤 거냐면 화산이 폭발을 해요. 폭발하면 어떻게 용암이 흘러내리죠. 용암이 공기하고 접촉해서 식을 거 아니에요. 식으면서 만들어진 돌을 화성암이라 그래요. 그 화성암의 한 종류가 화강암이라는 거예요. 화강암. 이 화강암은요. 나중에 배웠지 열에 약해요. 어쨌든 이 화강암을 그라인더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어요. 윙하고 홈을 만들어요. 윙하고 홈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요. 연결 철물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래 순수한 돌 구조는 이렇게 자연석을 쌓아서 짓는 건데 돌 구조가. 근데 요즘은 콘크리트 치고 거기다 돌을 붙인다 이런 얘기지. 비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여기다가 실리콘 수지라는 걸 쌓아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 느낌은 뭐야? 돌 구조 보면요. 돌은 어떻게 해요? 대표적으로 보면 법원 있잖아요. 특히 가정법원 혹시 지나치다 봤죠? 계단이 많죠? 옛날 위압감 느낀 건물들은 다 돌을 붙여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위압감을 느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외관이 장중하고 미려하다, 이쁘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돌로 요즘에 여러분들 오피스텔도 있고 완룸이라는 거 많이 지잖아요. 단독주택을 뽀개고 완룸 많이 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 돌을 다 붙여요. 왜? 있어 보이잖아. 분양이 잘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기에 외관이 장중미려하다는 거, 이쁘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구조 및 시공법이 간단하다. 여기 보시면 그냥 여기 벽돌에다가 모르타르 넣고 모르타르 가면 시멘트, 물, 모래 섞은 게 모르타르잖아요. 이게 접착제 역할을 한다 그랬죠. 쌓아 올리고 또 벽돌 넣고 이렇게 쌓아 올리니까 어떻게 해요? 구조 및 시공이 간단하다는 거. 이 장점이라는 거죠. 그럼 그 오른쪽에 단점을 한번 보자는 거야. 단점이 보면 횡력에 약하고 벽체에 균열이 가기 쉽다라고 돼 있죠. 여기 보시면 내가 그렇게 쌓아 올려서 벽돌을 쌓아 올려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위에서 내리 누르는 수지가 중에는 강하다는 거죠. 수지가 중에는. 그죠? 근데 옆에서 미는 수평하중
횡력, 수평하중 대신에 횡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 그랬죠. 횡력에 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지문이야. 조족식 구조하면 대표적인 단점이 뭐다? 횡력에 약하다. 나중에 기본세에다가 밑줄 칠 거야. 어쨌든 그 다음 균열이 가기 쉽다는 얘기는 여기 좀 한번 보실래요? 벽돌이 이렇게 쌓아 올렸는데 왜 균열이 생깁니까? 그러면 여기에 창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벽을 네 군데 쌓으면 이게 무너지기 쉬우니까 하나로 꽉 잡아주는 테두리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테두리를 돌아가면서 잡아줘요. 이걸 테두리보라고 하는데 그냥 스쳐 지나같이 드라마 보세요. 나중에 자세히 할 거야. 옛날 그 동화책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자식 3명이 있는데 모아놓고 야 니네들은 화살 갖다 주면서 하나 부러뜨리면 다 부러뜨리죠. 3개 주고 부러뜨리면 못 부러뜨리잖아요. 그래서 이 4개의 벽이 각자 있으면 떨어지는데 이걸 하나로 잡아주는 거.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테두리보 이런 표현을 써요. 나중에 할 거고. 다만 이제 이 테두리보 밑에 창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야. 창이. 여기다가 입체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창이 있어요. 창이 있으면 이 창 밑에 여기 어떻게 해요? 균열이 이렇게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속이 비어 있잖아요. 그죠? 위에서 힘이 내려오면 여기 균열이 생긴다는 거지. 이런 균열이 잘 생긴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표현이 횡력에 약하고 벽에 균열이 생기기 쉽다. 그럼 횡력에 보면 가로 열고 지진, 바람 이렇게 있죠. 여기 보시면 바람은 보통 옆에서 많이 불어요. 물론 밑에서 위로 불 수도 있고 위에서 아래로 불 수 있어요. 꼴차기는. 근데 주로 부는 바람이 옆에서 부는 바람이다. 그 다음에 지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즘 우리 옆에 일본 땅이요. 지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진의 힘이 10개다 그러면 지진의 힘이 10개라 그러면 9개는 좌우로 오는 힘이고 하나만 위아래로 움직이는 힘이에요. 지진 그런 곧 횡력을 얘기하는 거 수평하중을. 그래서 횡력에 약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벽체에 습기가 차기 쉽다 이렇게 돼 있죠. 벽에 습기 차면 어떻게 되죠? 벽지가 곰팡이 쓸잖아요. 곰팡이 쓸면 어떻게 해요? 감기 잘 걸려요. 내가 결혼해서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딱 3년, 외아들입니다. 위로 누님 2분 있고 여동생 하나 있는데 3년만 같이 살자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부터도 내가 며느리하고 떨어져 살다가 늙고 병들어서 모시라 그러면 나부터도 싫다. 3년만 지날 기회를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 3년 딱 되니까 분가시켜 주시더라고. 근데 돈은 많이 안 주시더라고. 그때 돈을 1,000만 원 주셨어요. 그래서 반지하 낀 거기서 신혼생활 시작했어요. 결혼 후 3년 후에. 근데 우리 애가 셋이 있는데 우리 큰딸은 병원 이제 얘기하지만 인사팀에 있고 둘째 딸은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은 의대 지금 다니고 있어요. 3년째. 어쨌든 간에 셋 딸인데 우리 영소가 이름도 안 잊어버려. 병원비에 제일 많이 있는 집이 우리 집이야. 애들이 감기를 달고 살았으니까 습하고 그랬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실내하고 실외하고 온도 차가 크면 클수록 습기가 많이 차요. 여러분도 추운 겨울철에 유리창 아침에 일어나서 보세요. 유리창에 습기가 차 껴 있잖아요. 내부하고 외부하고 온도 차가 클수록 잘 생긴 거야. 그 습기가 생기면 어떻게 해? 곰팡이 낀다는 거야. 균이 잘 번식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온도 차를 줄여주면 돼요. 자세히 배울 거예요. 어쨌든 거기에 습기가 차기 쉽다라는 거예요. 왜 잘 찹니까? 그럼 여기 보세요. 이 벽의 두께가 어떻게 해요? 두껍잖아요. 두꺼우니까 외부하고 내부하고 온도차가 커져요. 그러니까 습기가 잘 낀다는 거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벽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줄어든다. 이거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다. 그러면 이게 장단점이 맨 처음에 넣어놓은 이유는 뭐냐? 기본이야. 우리 기본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맥주 3개 안주 하나. 옛날에 내가 대학교 때
그 종강 파티 같으면 나이트클럽 가서 많이 했었어요. 어쨌든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키워드가 뭐냐면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 문제가 뭐냐? 장단점이. 모든 문제가 가정이 다 그렇지만 장단점이에요.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벽돌의 크기가 나와 있죠. 여기다 이미 다 했네요. 길이는 여기 보시면 190, 너비는 90, 두께는 57 다 얘기했죠. 거기 보면 190, 90, 57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허용값이라는 게 있죠. 여기 좀 보실래요? 허용값이 거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런 뜻이죠. 우리가 벽돌을 공장에서 딱 만드는데 딱 190mm를 못 만들어요. 약간 클 수도 있고 약간 작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다 190에다 플러스 3 하면 193. 만약에 마이너스 3 하면 여기서 마이너스 3 하면 얼마 되는 거예요? 187이죠. 요 안에 있는 벽돌들은 다 인정을 해주겠다. 이게 정품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허용값이란 이런 거다. 이런 얘기지.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죠.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 너비도 90이잖아요. 90에서 플러스 3 하면 93이죠. 마이너스 3 하면 87이죠. 벽돌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허용값의 의미가 그런 거다. 이런 얘기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뭐 당연히 두께도 그렇겠죠. 그 아래 표준형이 있고 이 사이즈는 뭐 굳이 정말 건축의 보통 기능사라는 시험에서 맨 기초 보는 거기 등장하는 거고 우리 시험에 이 사이즈는 아직 언급이 안 돼. 다만 그런 게 있다라는. 그다음에 이제 내화벽돌 이걸 알아야만이 다음에 다른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내화벽돌은 뭐냐면 우리 조금 전에 내화적이다 그러면 불에 강하다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내화벽돌을 그러면 불에 강한 벽돌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불에 강한 벽돌이면 어디다 써야 돼요? 불 쓰는 곳에 써야 되겠죠. 불을 쓰는 데가 어디예요? 굴뚝 불 쓰잖아요. 맞아요? 그럼 보일러실 이런 데 불 쓰잖아요. 그죠? 이런 데 쓰는 게 내화벽돌인데 사이즈가 거기 보면요. 230. 여기다 써볼까요? 사이즈를 한번 보면 230.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너비는 114. 빨간색 보이나요? 남자들은 정록 색약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은 아예 안 보이는 거. 색약은 약한데 여자들한테는 없어요. 남자한테는 있지만. 저도 정록 색약이에요. 요거 두께는 거기 보면 얼마 돼 있어요? 65로 돼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표준형 벽돌보다 내화 벽돌은 사이즈가 좀 크네요. 이해할 수 있죠. 나중에 여유될 때 이런 건 암기할 거다. 이런 게 있구나. 불에 강한 벽돌을 내화 벽돌이라고 하는데 이제 나중에 뒤에서 나오면 있지만 이런 벽돌들은요. 벽돌을 쌓기 2, 3일 전에 물축임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쌓아요. 왜? 이 모르타르가 시멘트, 물, 모래 섞어서 만드는데 이 벽돌이 완전히 건조되면 이 모르타르 안에 있는 물을 빨아먹어요. 물이 적은 화학 반응을 제대로 못해서 접착시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물축임이라고 하는데 이 내화 벽돌은 물축임이라는 걸 안 해요. 나중에 자세히 할 거다. 이제 그 아래 네모 박스 안에 벽돌의 마름질이라는 거 있나요? 벽돌의 마름질. 거기 보면 온장, 실오토막, 반토막, 이오토막, 반절, 반만절 이런 게 있는데 여기다가. 근데 이 자체로는 딱 한 번 시험에 나왔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걸 알아야만이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벽돌이 이렇게 있어요. 알면 재밌어요. 모르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야. 메모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내가 다 이해시켜준다. 자연적으로 공부가 되게끔. 우리가 보슬비 맞으면 어느 순간에 속옷까지 젖잖아요. 자연스럽게 공부해야 되는 거야. 어거지라면 힘만 들어. 일주일 열심히 하고 나머지 한 3주 뻗어 있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야. 하루에 수업 시간 열심히 참여해서 듣고 그 다음에 중요하다는 거 별표 치면 별표 치고 곱하기 100하면 100하고 미치면 미치고 이거 하는 거야. 반복되면서 하는 거다. 이게 벽돌 전체 요거를 갖다 우리가 부르기를 온장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온전하다는 단어 뜻을 알잖아요. 온전하다.
이해할 수 있죠. 이게 온장이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 이 온장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렇게 파선으로 그려요. 이렇게 있으면 이게 온정이라고 하면 이걸 갖다 반을 갖다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나누면 이걸 갖다가 반토막이라 그래요. 뭐 여자분들은 잘 알 거야. 남자분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갈치 요즘에 날씨가 더워가지고 갈치하고 고등어가 싸다 그러더라고요. 갈치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짧은 쪽으로 자르잖아요. 그걸 못하고 토막 낸다 그러잖아요. 고등어도 보면 내가 가끔 우리 안 사람이 신분을 시켜요. 그래서 생고등어 사오라 그러면 거기서 몇 토막 내줄까 그러면 네 토막, 세 토막 이렇게 내달라 그러잖아요. 짧은 쪽으로 자르는 걸 토막 낸다 그래요. 이게 반토막이다 이거지.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벽돌이 이렇게 온장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반 나누면 반토막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또 반 잘랐어. 반토막을 또 반 잘랐다는 거야. 이걸 갖다 우리가 부를 때 이오토막이라고 부르는데 익숙치가 않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 전체가 100%라고 본다면 여기 볼래요? 이게 전체가 100%라고 하면 반 나눴으면 이게 50%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요거 반이면 50%잖아요. 그죠? 그게 또 반이면 얼마예요? 25%죠. 맞아요? 전체를 100%로 봤을 때 25%만 됐다 그래서 이오토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요번에는 알면 재밌다. 모르면 고통스럽고 설명만 잘 들으면 된다. 그럼 이렇게 반 나누면 반토막이잖아요. 또 반 나누면 이오토막이잖아요. 그죠? 여기도 한번 반 나눠보자고. 그러면 개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죠. 요번에는 요 이오토막 뺀 나머지 세 개가 되겠죠. 이쪽으로 하자고.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끔. 요번에 나머지 세 토막. 요거 나머지 여기 이오토막이 아닌 나머지 세 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게 전체를 100% 봤을 때 이게 뭐예요? 75%잖아요. 그죠? 맞아요? 75%면 이거 같아? 7오토막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이게 처음에 들으면 다 알 것 같아. 나중에는 거꾸로 헷갈린다 이거야. 내가 대학교에서 1학년들 가르칠 때 그래요. 2가 크냐 7이 크냐. 7이 크잖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연상이 되고 아니면 퍼센트를 연상해야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요번에는요. 온장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요번에는 짧은 쪽이 아니라 긴 쪽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긴 쪽으로. 조금 전에 이쪽 짧은 쪽은 반토막이었잖아요. 요건 뭐라고 하냐면 반절 이런 표현을 써요. 반절. 반절을 냈다 이런 얘기죠. 긴 쪽을 자른 거예요. 그러면 요번에 마지막으로 그냥 생으로 애우니까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야. 이해하면 애울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반 나누면 반토막이었죠. 길이 쪽으로 자르면 반절이었잖아요. 요번에 요거에 요 반토막을 또 반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로도 반, 요로도 반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반절 이렇게 부른 거 반반절 되잖아요. 이해는 다 했어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이거지. 꼭 알아야 되는 게 나중에 벽돌을 쌓는 방법이 있는데 영국식 쌓기, 화란식 쌓기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요거 영국식 쌓기는 이오토막하고 요 반절이라는 걸 이용해서 벽돌을 쌓아 올려요. 근데 화란식 쌓기는 요 7호토막이라는 걸 이용해서 벽돌을 쌓아 올려요. 쌓아 올릴 때.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기억해야 될 거고, 아, 이런 거구나. 아, 벽돌의 마름질이 이런 거네.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아래 보면 가로 2번에 벽돌의 품질 얘기가 나오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박 고를 때요. 며칠 전에도 수박을 샀는데 사실 우리
가족 5명 중에 우리 여러분들 혹시 사상체질이라는 거 들어봤나요? 소음, 소양, 태음, 태양. 이걸 또 반 나눈 게 팔체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내 친여동생이 7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이 팔체질을 하고 나서 몸이 좋아졌어요. 근데 우리 가족도 그 체질을 했는데 나하고 우리 둘째 딸은 토양이란 체질이고 나머지 가족 3명은 금양이란 체질이에요. 우리 토양은요, 보약 안 먹어도 된대요. 그 정도로 건강하다는 거예요. 위가 튼튼하고. 근데 우리 3명, 우리 안사랑, 우리 큰딸, 우리 막내 아들, 금양 체질은 병이 약해. 병원비 좀 안 들어가면 좋겠어. 어쨌든 간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수박을 골라서 수박 먹고 싶다 그래서. 근데 금양 체질은 수박이 안 맞아요. 화장실 바로 가고. 우리 토양은 아주 좋은데. 수박 고를 때 두들겨 보잖아요. 맑은 소리 나고. 그 줄이 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박 꼭지가 엉덩이 부분이 동그랗게 작은 게 달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골랐는데도 이상하게 맛이 없더라고. 요즘 수박이 별로 단 걸 못 샀을 때마다 단 걸 못 받는데 어쨌든 그 고르는 방법 있잖아요. 우리 애가댁이 젖소를 키웠어요. 한 50마리. 수백 마리 키우면 푸른 목장이에요. 한 50마리 키우면 뺑이치고 일만 해요. 검은 목장이 별명이. 일만 한다 그래서. 그 젖소도 고를 때 머리는 작고 엉덩이 크고 뭐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 벽돌도 좋은지 나쁜지 규정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 보면 일본에 소송이 잘 된 벽돌로 강도가 커야 된다. 소송이라는 얘기는 이런 거야. 굽는 온도. 우리 도자기를 굽잖아요. 가마에다가. 굽는 온도를 소송 온도라고 하는데 소송 온도가 높으면 벽돌의 강도가 커요. 흡수율은 작고. 흡수율이라는 게 뭐냐면 물을 빨아들이는 비율이에요. 그럼 여기 볼래요? 스펀지에다가 보면 물을 담그면 물이 쑥 흡수하잖아요. 빈틈이 많은 물을 많이 흡수하잖아요. 흡수하면 강도가 되게 약해지죠. 그래서 거기에 표현되기를 소송이 잘 된, 이 소리면 소송이 잘 됐다는 얘기는 강도가 크다는 거예요. 그 빈틈이 작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벽돌로 강도가 가야 된다. 당연할 거고. 이렇게 쌓아 올려서 짓는데 집이 튼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흡수율은 어떻게 해요? 작아야 된다. 흡수율이 낮아야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작아야 된다는 거야. 곧 빈틈이 적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소리는 맑은 청음. 두들겼을 때 맑은 소리를 청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형상이 바르고. 여기 형상이 바르다는 똑바르다는 거죠. 그죠? 갈라짐 등 결함이었었네. 당연한 얘기라는 거지. 그럼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지문이 뭡니까? 라고 그러면 동그라미 1번, 2번 지문이 제일 중요한 지문이다. 왜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걸 이용해서 대부분 답이 된다. 그럼 그 중에서도 하나만 골라주세요. 피곤해. 그러면 흡수율이요. 흡수율이 작아야 되는데, 낮아야 되는데, 커야 된다. 이렇게 답이 된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벽돌 쌓기시 주의사항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옳은 말을 들으면 떡을 얻어먹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칠판만 잘 보면 돼. 그럼 내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맞춰줄 수 있다는 거야. 다른 건 못 쳐도 시설계로는. 벽돌을 쌓아 올리는데 이렇게 쌓는 거, 쌓을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잘 쌓아야만 튼튼할 거니까, 그죠? 거기 첫 번째 지문에 보면 불량 벽돌은 반출하고 사용하냐. 당연하죠. 벽돌이 안 좋다. 그럼 당연히 현장에서 밖으로 빼내야 된다. 반출시켜야 된다는 거지. 당연한 거죠.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굳기 시작한 모르타르는 사용하지 않는다. 요 지문이요. 이제 요걸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여기다가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다가 설명을 해볼게요. 요 모르타르요. 이 모르타르가 시멘트하고 모래 섞어서 만든다라고 했는데, 요 시멘트하고 물을 갖다가 우리가 부르기를 이렇게 불러요. 시멘트 풀이라고 불러요. 시멘트 풀. 우리 종이하고 종이 바르려면 풀 바르잖아요. 이러면 이게 모래하고 모래 입자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시멘트 풀이 이렇게 들어가서
접착체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참고로 여기다가 자갈까지 넣으면 우리 먼저 시간에 얘기를 했나요? 자갈까지 넣으면 콘크리트죠. 맞아요? 설마 처음 듣는 건 아니죠? 콘크리트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거야. 자, 모래와 모래 그 사이에 접착체 역할을 하는 게 시멘트와 물이다. 근데 접착체 역할을 하려면 자 보세요. 여기에다가 여기가 시멘트라고 한번 해보자. 이게 시멘트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려울 거니까 바닥이고 여기에다가 시멘트를 넣었어요. 이게 시멘트고 여기다가 이제 물을 갖다가 집어넣어요. 시멘트에다 물을 집어넣으면 여기서 화학 반응이 나타나요.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시멘트에다가 물을 집어넣으면 여기 좀 보실래요? 요 시멘트라는 건요. 나중에 하겠지만 석회석이라는 돌하고 점토 이게 주 성분이야. 주된 성분. 이거 말고도 산화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된 성분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시멘트를 만들어요. 시멘트에다가 물을 집어넣으면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부르기를 수화작용 이런 표현을 써요. 수화작용. 그런데 수화작용을 하려면 최소한 여기 좀 볼래요? 지금 적는데 충성하면 안 된다니까 그냥 보는 거야. 재미없는 영화지만 내가 관리소장님 될 거다. 그러면 꼭 봐야 되는 영화야. 시멘트에다 물을 집어넣어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걸 우리가 수화작용이라고 한다. 근데 이 수화작용이 일어나려면 물이 최소한 30% 정도의 물이 있어야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자고. 예를 들어 콘크리트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게 시멘트, 물, 모래, 자갈 이렇게 섞으면 콘크리트죠. 여기다 철근 넣으면 철근 콘크리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다 제대로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자갈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자갈이에요. 그 사이에 이제 모래도 있겠죠. 요게 모래예요. 그 사이에 요 시멘트 풀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먼저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콘크리트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시멘트에다 물을 집어오는 그때요. 무슨 반응이 생긴다? 화학 반응이 생긴다. 그게 수화작용이다. 이 물이 최소한 30%가 있어야 화학 반응을 제대로 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물을 30%만 넣으면 이게 콘크리트가 여기다 콘크리트를 이렇게 치는데 콘크리트를 치는데 이 콘크리트가 잘 안 비벼져요. 그래서 약 40에서 약 60%의 물을 집어넣어요. 40%에 60%의 물을 집어넣는다. 콘크리트 칠 때. 그럼 예를 들어서 물을 40%만 넣었다라고 해보자고요. 40% 넣으면 30%는 어떻게 화학 반응인데 쓰겠죠. 남는 물이 몇 프로예요? 10%잖아요. 그죠? 이 남는 물을 잉여수라 그래요. 우리 돈 남는 돈은 잉여자금이라고 그러듯이 회계에서 잉여자금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러면 남는 물 10%가 이렇게 올라와요. 남는 물 10%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걸 나중에 하겠지만 들어만 보세요. 그냥 블리딩 현상이라고 해요. 어쨌든 간에 이게 중요한 게 지금 머리 아파 이런 거 얘기하면 다만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야. 그 지문에 굳기 시작한 모르타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기 좀 볼래요? 수화작용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응결이라는 거. 응결은 도대체 뭐냐? 여기 보세요. 시멘트 입자와 입자가 서로 엉겨 붙는 거야. 이렇게 엉겨 붙는 걸 응결이라고 해요. 이 응결은 1시간에서 10시간 사이에 응결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그럼 10시간이 지났다.
그럼 경화라는 걸 해요. 경화. 경화는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엉겨 붙은 상태에서 딱딱하게 굳는 걸 경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화가 우리가 표현할 때 재령 28일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한 달에서 28일, 일주일이 7일이죠. 그러면 4주면, 한 달이 4주잖아요. 그죠? 4, 7, 28이잖아요. 그죠? 이걸 주로 따지면 4주예요. 4주. 4주가 지나면 콘크리트가 강도가 100%다 그러면 95%에서 97% 정도 강도가 나타나. 쉽게 얘기해서 한 달 지난 다음에 그 건물에 들어가서 살아도 된다 이런 뜻인 거야. 한 달 지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건 음결이라는 거.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설명 온 거야. 음결은 시멘트 입자가 엉겨 붙기 시작하는 건데 이 음결이 시작된 걸 쓰면 강도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1시간 전에 다 붙일 거. 여기 모르타 넣고 1시간 전에 붙일 걸 끝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래서 거기 표현이 굳기 시작한 모르타르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 이제 세 번째 요 3번 지문이 중요한 지문이에요. 벽돌 쌓깃이 충분히 물치김을 하여 쌓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걸 설명할 수 있어. 내가 미리 복선을 깔아놨어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옛날에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황순원의 소나기라는 거 배웠을 거야. 비가 올 걸 예상해서. 여기 보세요. 자, 한번 볼래요? 내가 조금 전에 화학 반응하려면 물이 몇 프로 필요하다 그랬어요? 30% 필요하다 그랬었죠. 맞나요? 그럼 여기 좀 보세요. 여기 모르타르를 넣어서 접착적하는데 모르타르가 시멘트, 물, 모래 섞어서 만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물이 이 벽돌이 건조돼 있어. 다 말라 있으면 요 모르타르에 있는 수분을 어떻게 해요? 빨아먹어요. 물을 이렇게 빨아먹으면 어떻게 해요? 물이 30%가 안 된다 이거지. 그럼 어떻게 해? 제대로 접착제 역할을 못한다 이거지. 그래서 쌓기 며칠 전에 이틀이나 3일 전에 물추김이라는 걸 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그런 얘기야. 벽돌 쌓깃이 충분히 물추김을 한다는 거야. 물추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좀 볼래요? 더 중요한 건 조금 전에 아까 내화벽돌이라는 거 했나요? 내화벽돌은 불에 강한 벽돌이잖아요. 사이즈가 230, 114에 65 이런 사이즈였는데 이 내화벽돌은 물추김을 하지 않아요. 이 내화벽돌은 물추김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물추김 안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내화벽돌은 물을 추김하면 물은 열을 잘 통과해요. 그럼 내화 성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물추김 안 한다는 거야. 이게 중요해. 시험에. 이제 그 다음 지문에 보면요. 하루에 벽돌 쌓는 높이는 1.2m, 최대 1.5m 이하로 한다. 요거 벽돌을 쌓아 올리는데 벽돌을 쌓아 올리는 높이가 보통 1.2에서 1.5m를 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가 1.2m고 최대는 1.5m잖아요. 그죠? 왜 더 쌓으면 안 됩니까? 쌓을 수는 있는데 잘 들어야 돼요. 요 모르타르를 다른 말로 줄룬이라고도 불러요. 줄룬. 모르타르를. 근데 이 줄룬이 요 두께가 10mm예요. 10mm. 10mm면 1cm. 그러면 여기 좀 보자고요. 이 높이를 하루에 1.2에서 1.5m 쌓는데 더 많이 쌓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겁겠죠. 무거우면 힘이 누르면 이 모르타르가 밖으로 삐져나온다 이거지. 잊지 말라고 표현하면 이래요. 여러분들 안꽃찜빵 먹어봤죠? 내가 어렸을 때 먹거리가 부족했을 때는요. 안꽃찜빵 먹다가 친구랑 장난치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빨리 주워서 털어서 먹었어요. 근데 좀 여유가 생기면 어때요? 몇 개 있어. 발로 확 밟죠. 그럼 안코가 밖으로 삐져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벽돌을 높게 쌓으면 이 모르타르가 원래는 10mm 두께를 쌓아야 되는데
밖으로 삐져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하루에 쌓는 높이가 1.2에서 1.5m를 쌓는다는 거야. 그럼 이 벽돌만 그러냐? 조금 전에 블록 구조도 했죠. 이 블록도 마찬가지다. 쌓는 높이가 1.2에서 1.5m. 타일도 붙여. 우리 지금 벽에 가보면 타일 붙였잖아요. 그것도 1.2에서 1.5m 한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나요? 단 예외도 있어요. 이런 돌. 순수한 돌은 요 쌓는 높이가 1m, 1m 이하 이런 규정도 있어요. 어쨌든 하루에 쌓는 높이가 1.2에서 1.5m구나. 이제 그 다음 지문 5번 지문에 보면 모르타르의 강도는 벽돌 강도보다 어떻게 된다? 커야 된다. 요거요. 모르타르가 요거라는 거 이미 배웠잖아요. 그죠? 이게 줄눈이죠. 이 모르타르 강도가 이 벽돌 강도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거 큰 힘으로 깨면 벽돌은 깨지면 깨졌지 이 모르타르가 깨지면 안 된다 이런 뜻인가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얘기 이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지문에 보면 가로 및 세로 줄눈의 두께는 10mm가 표준이며 보강 블록조를 제외하고는 통줄눈이 되지 않게 한다라고 됐어요. 일단 요 줄눈이 10mm라고 했죠. 참고로 내화 벽돌은 요 두께가 줄눈의 두께가 6mm로 해요. 내화 벽돌은. 그리고 이제 뒤에 문장이요. 통줄눈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를 지워 볼게요.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이런 게 있어요. 줄눈이 모르타르가 줄눈인데요. 이 줄눈에 보면 여러 가지 줄눈이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막힌 줄눈이라는 게 있고요. 통줄눈 요 두 가지가 중요해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줄눈인데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그러면 뭐가 막힌 줄눈이고 뭐가 통줄눈이냐 구분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다 표현해 보면 벽돌을 쌉니다. 한번 보세요. 벽돌을 쌌는데 벽돌을 쌓고요. 모르타르가 여기 들어가겠죠. 10mm 맞아요? 이렇게 쌓습니다. 이렇게 쌓고 또 벽돌 쌓고 줄눈 10mm 벽돌 쌓고 이런 식으로 싼다라고 해보고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맨 처음에 싸면 이걸 갖다 첫 번째 가는 한 켜 이렇게 불러요. 두 번째 싸면 두 켜, 세 번째면 세 켜, 네 번째 싸면 네 켜 이렇게 부릅니다. 네 켜인데 자 벽돌을 넣어볼게요. 지금 여기 그리는 건 막힌 줄눈을 그리려고 합니다. 벽돌이 이렇게 있고 줄눈도 이렇게 있겠죠. 그 옆에도 이렇게 벽돌들이 있을 거예요. 자, 설명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가로로 있으면 가로줄눈이라고 그러고요. 세로로 있으면 세로줄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막힌 줄눈, 통줄눈 항상 세로줄눈하고 관계 있어요. 여기 보자고요. 줄눈이 내려가다가 막혀 있죠. 여러분들 사다리 타봤죠? 한 번쯤은 동료들하고 가서 막혔으면 옆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게 막힌 줄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네 켜를 넣어볼 거예요. 한 켜, 두 켜, 세 켜, 네 켜 이렇게 넣는데 이번엔 벽돌들이요. 이렇게 넣으면 세로줄눈하고 관계 있다라고 했어요. 자 보자고요. 이 줄눈이 일선 쭉 통해져 있죠. 이 통줄눈이에요. 이건 가다가 막혀 있잖아요. 그죠?
이제 막힌 줄눈이 뭐고 통줄눈이 뭔지는 알았어요. 그럼 이제 여기 벽돌이죠. 이 벽돌에다가 위에서 힘을 이렇게 가하면 이 벽돌이 이 옆에 이렇게 맞물려 있으니까 힘을 이렇게 전달해줘요. 이렇게. 그럼 이 벽돌이 이 옆 벽돌을 맞물려 있으니까 옆으로 힘을 전달해줘요. 또 이 벽돌은 옆에다 힘을 또 이렇게 전달해줘요. 그러면 위에서 힘을, 이게 예를 들어 10톤으로 힘을 가했다가 10톤의 힘을 가하면 이거는 벽돌이 몇 장인가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부터 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장. 10장이 버팅겨 주는 거예요. 요 벽돌에다가 힘을 가하면요. 똑같이 이것처럼 10톤의 힘을 가했다라고 해보자고.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요 벽돌은 줄눈이 통해져 있으니까 아래로만 힘을 전달해요. 이렇게. 또 요 벽돌은 요 아래로만 힘을 전달해요. 또 아래로만 전달해요. 그러면 여기 벽돌은 몇 장이 받냐면 하나, 둘, 셋, 4장이죠. 4장. 똑같은 10톤의 힘을 가하는데 이거는 4장이 버팅기고 이건 몇 장이 버팅기고 10장이 버팅기죠. 이게 더 튼튼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거를 갖다 이렇게 표현해. 힘을 가하는 걸 응력이라 그래요. 하중 가했을 때 힘을 어떻게 해? 분산시켜주죠. 옆으로 분산시켜준다 이거야. 그래서 힘을 받는 걸 우리가 내력벽이라고 그래요. 벽은 벽인데 위에서 오는 힘을 버팅겨 줄 수 있는 걸 내력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막힌 줄로는 내력벽에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통줄로는 위에서 내려왔을 때 내장이 힘을 받으니까 힘을 많이 못 받잖아요. 이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내력벽. 이 뜻이 이 비자가 아닐 비자야. 아닐 비자니까 내력벽이 아니다 이런 거야. 비내력벽 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식벽. 보셔야 돼요. 장식벽 매야 이쁘게 장식한다는 거잖아. 장식벽에 쓰이는 게 통줄눈이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지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마저 설명할 수 있어. 그 지문에 보면요. 지금 6번 지문입니다. 6번 지문에 보면 뒷부분에 보강블록조를 제외하고는 통줄눈이 되지 않게 한다. 통줄눈이 되지 않게 한다는 얘기는 뭐 되게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막힌 줄눈이 되게끔 하라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이해하시나요? 거기 또 나오는 게 뭐예요? 보강블록조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볼까요?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여기 블록 구조라는 게 있죠. 맞아요? 블록 구조가 이 구멍 뚫린 거잖아요. 그죠? 이 블록을 쌓아 올리는 블록 구조예요. 그러면 보강 블록 구조 그러면 이 구멍 뚫린 요 안에다가 철근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이렇게 블록을 또 이렇게 쌓아 올려요. 그리고 요 사이에다가 요 철근 집어넣는 데다가 모르타르를 쳐요. 모르타르가 뭔지는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블록보다 여기다가 철근 넣고 모르타르 했으니까 강도가 크겠죠. 그래서 힘을 받는 곳에 써요. 그러면 이렇게 막힌 줄로 하려면 여기 철근을 쭉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철근을 갖다가 쫙 위에서 아래로 쫙 넣어야 되는데 이런 통줄로는 철근을 한꺼번에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건 막혀 있잖아. 철거가 다 막혀 있잖아요. 못 넣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 보강블록조는 무슨 줄눈을 써야 된다? 통줄눈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지입니다. 이것도. 그렇다면 보강블록조를 제외하고는 통줄눈이 되지 않게 한다는 얘기는 막힌 줄눈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뒤집어서 보면 보강블록조는 무슨 줄눈 해라? 통줄눈 해라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 지문이요. 벽돌조 7번 지문입니다. 벽돌조 벽체의 수장을 위해서 나무 벽돌, 고정 철물 등은 미리 벽돌 벽면에 설치한다는데 수장이란 단어가 이런 거예요. 여기 좀 보실래요? 이 강의실 바닥, 벽, 천장 이런 걸 왜 되느냐?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콘크리트를 감췄잖아요. 그죠? 이쁘게 보이는 거. 여자도 요즘 남자도 화장하잖아요. 화장하는 게 뭐야? 이쁘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쁘게 보이는 고정공사를 수장공사라고 해요. 그러면 내부니까 내부 수장공사 그렇게 했죠. 그럼 아까 건물 밖에서 보면 지붕, 외벽 이렇게 이쁘게 보이는 건 외부 수장공사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내부나 외부 통합시켜서 다 무슨 공사? 수장공사 이렇게 보인다는 거야. 그럼 그 지문을 다시 봅시다. 벽돌조 벽체의 수장을 위해서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나무 벽돌, 고정 철물 등을 미리 벽돌 벽면에 설치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좀 보실래요? 나무 벽돌은 뭐냐면 이렇게 벽을 쌓는데 여기 집인데 안에서 실내에서 왔을 때 여기다 못질을 해야 돼. 근데 벽돌에다 못을 때리면요 방수층이 깨져요. 그래서 벽돌과 벽돌 사이에 나무 벽돌이라는 걸 이렇게 넣어요. 거기다 대고 못을 치면 이상 없다 이런 얘기인 거지. 나무 벽돌. 거기에 나무 벽돌, 고정 철물 등을 미리 벽돌명에 설치한다 그랬죠. 고정 철물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들어만 보세요. 나중에 다 합니다. 벽을 갖다가 이렇게 쌓아요. 벽돌을 쌓고요. 여기다 공간을 한 50mm 정도 둬요. 빈틈을 두죠. 여기다가 스티로폴이 뭔지 알 거야. 단열재입니다. 스티로폴을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또 여기다 벽돌을 이렇게 쌓아요. 이게 쌓으면 벽이 하나, 두 개죠. 벽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이중벽이라 그래요. 이중벽. 근데 이 두 개의 벽을 힘을 받는 내력벽으로 만들고 싶으면 여기다가 연결철물이라는 걸 이렇게 넣어요. 연결철물 또는 긴결철물이라고 하는데 모르타르 사이에다 연결철물 넣어서 두 벽을 하나로 잡아줘요. 이게 연결철물이야. 꼭 이렇게 연결철만 쓰냐? 벽돌을 갖다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어요. 벽돌을. 그러면 두 벽을 하나로 연결해 줬잖아요. 이런 걸 고정철물, 연결철물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야. 이제 그 지문 이제 마저 다시 처음부터 읽어보자고요. 어떤 것이냐면 벽돌조 벽체의 수장을 위해서 나무 벽돌, 고정 철물 등을 미리 벽돌 벽면에 설치한다는 거. 그 다음에 8번 질문이요. 쌓기 작업이 끝난 후에는 거적 등을 씌워 보양하고 우리 몸이 약하면 어떻게 해요? 보양 먹죠. 들어봤죠.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보면 염소, 내가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았는데 염소를 갖다 안바닥에 잡아서 보약으로 드시는 걸 봤어요. 밤 대추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양을 하듯이 벽돌이 쌌어. 그럼 벽돌이 튼튼할 동안 잘 보호해줘야 되잖아. 그게 보양이다 이거지. 보양하고 충격 또는 압력을 줘서는 안 되고 당연하죠. 중요한 문장 아니에요. 혹시나 해서 넣는 거고. 그 다음에 벽돌 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무슨 얘기 없으면 다 영국식 쌓기, 화란식 쌓기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왜? 이 두 가지는 힘을 받는 벽이에요. 내력벽이거든요. 그 다음에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세 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여기 좀 보실래요? 이제 요거 설명하고 그 중요한 질문 다시 한번 얘기하고 쉬었다 다시 할까요? 우리 아까 벽돌의 요 두께가 얼마나 했어요? 57이죠. 맞아요? 근데 이 블록의 크기는 얼마예요? 높이가 190이죠. 맞아요? 그럼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있는 벽은 블록을 쌓고 여기 있는 벽은 벽돌을 쌓는 다음 크기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보자고요. 이게 여기에 보자고. 여기다가 이렇게 벽돌을 쌓고 싶어요. 이렇게 벽돌을 여긴 블록에 벽돌을 쌓고 싶어요. 근데 여기 벽돌의 크기가 57이면 약 60이라고 치면 요건 19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3, 6, 18이잖아요. 그죠? 원래 여기도 모르타르가 10mm 있는데 어쨌든 간에 60mm 치고 한 3개 벽돌 3장당 블록 하나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모르타를 이렇게 해서 연결 철모를 이렇게 된 다음에 모르타를 치고 위에다 또 벽돌하고 블록을 쌓는다 이런 얘기지. 서로 연결시켜 주게끔. 자, 거기 세 단마다 한다는 거야. 사이즈가 다르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여태까지 한 질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좀 한번 뽑아주세요. 그러면 동그라미 3번, 4번, 그 다음에 6번, 5번도 합시다. 3, 4, 5, 6. 요 네 가지 지문이 정말 중요하다. 시험 문제 실제로 등장하는 거고. 3, 4, 5, 6.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